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의 그 부동산 이슈의 핫 이슈는 그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는 그 보도 자료, 여기에서 뭐 뉴스, 신문, 각종 언론에 대해서 물밀듯이 좀 쏟아졌어요. 사실 저도 좀 놀랬어요. 어떤 게 놀랐냐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빨리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 취득세 완화를. 저는 사실 이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마 23년 빨라야 뭐 초반 뭐 아니면 6월 안에 요때 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발표를 했다. 왜냐면은 그때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펼쳤을 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비쳤는데 검토 중이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냥 그러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바로 그냥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다. 아무래도 정부가 급한 것 같아요. 일단 급하다. 뭐가 급하냐면 세수.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안 거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거의 가뭄이고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관건인 거죠. 아무래도 지금 같은 공포, 그 다음에 매수할 의지가 없고 이런 하락장이라고 공포를 느끼는 시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래는 일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좀 다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맞죠? 이런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닥을 조금 다지겠죠.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조금 반등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또 관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무주택자는 관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주택자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발표를 했지만 23년 계획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다주택자 보시면은 여러분 기존은 4주택자 이상은 무조건 그냥 12% 때렸어요. 무조건 12%만 안 사는 게 맞죠. 맞아요. 맞는데 12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자 3주택 이상을 볼게요. 그냥 3주택 이상을 보면 비조정 대상 지역은 4%입니다. 여러분 4%. 얼마? 4%예요. 4%. 그리고 조정 대역은 6%. 이거 조정 지역 계속 더 풀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서울하고 그 다음에 서울 인근 몇 개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가천, 뭐 강명, 뭐 이런 데만, 이런 데들은 지금 6% 되는데, 거기도 조정지역을 풀어버리면 결론적으로 3주택 이상이어도 4%다. 법인은 6%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어떤 매물을 살 건지 일단 제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소형주택. 일단 참고로 그건 있어요. 일단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입지, 그러니까 입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입지를 바라보고 선택을 하는데 이 매물을 고르는 눈, 그러니까 안목이라고 하죠. 그 안목은 솔직히 개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고르냐 그거는 운도 따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실력이에요. 실력 맞죠? 어느 지역을 가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갔을 때 어떤 동, 어떤 아파트, 어떤 걸 샀을지 그때 타이밍에 맞게 사는 건지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이 모든 게 운이라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거에 기반해서 첫 번째 소형 아파트. 저는 소형 아파트를 굉장히 계속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4%대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떨어지는 폭이,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가대낙폭으로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야 여기가 고점 대비해서 요만큼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50%, 뭐 40%, 30%, 60%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란 게 있어요. 기준. 내가 기준을 생각했을 때 이 기준만큼 떨어졌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지금은 살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맞죠.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형의 아파트인데 중요한 입지, 그러니까 괜찮은 입지, 괜찮은 아파트를 소형이니까 지금같이 내년에 지금 삼성전자도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겠다.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한 아끼겠다. 그렇게 나오면 내년에 23년의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망이 안 좋은 시점에서 대형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활성화될까요? 아니면 소형 아파트가 많이 활성화될까요? 지금 취득세가 풀리기 전에 뭐가 그나마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됐죠? 오피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취득세가 좀 다 4%대로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출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그나마 좀 활발하고 그나마 소폭 좀 상승도 있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는 오피가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이렇게 대물수 인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월세를 받고 세를 줄 거라면 차라리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낫다. 역세권의 아파트를 사는 게 차라리 시세 차익도 그렇고 월세를 받기에도 그렇고 훨씬 낫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충분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아시는 그 다주택자 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것도 그렇고 자 보세요. 여기라고 해요. 여기 복도식 아파트,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라고 칠게요. 소형 아파트고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 이런 아파트들은 여러분 월세를 받는다 칠게요. 월세를 받으면 이 매가에서 이 보증금을 떼고 나머지는 내 현금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현금으로 받았다 치고 월세를 받았다 쳐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월세가 어찌된 간에 예를 들어 70만 원 받았다 칠게요. 70만 원 받았다 치고 이거를 1년, 2년 받겠죠.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받겠죠. 아무리 하락장이 와도 월세를 받아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티고 나서 1년, 2년, 3년 뒤에 이 월세 보증금 세입자가 만기가 됐어. 나가게 되면 월세 보증금은 아무래도 전세 보증금보다 떼먹거나 그럴 게 없잖아요. 월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보다 월세가 인기가 많은 거고 월세 보증금 내어주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내주는 거죠. 그 정도는 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거든. 내보내고 어떻게 만들죠? 공실로 만들죠. 공실로 만들어서 바로 파는 거죠. 팔기도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은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을이 더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죠. 굳이 따진다면 자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인데 요즘 누가 갑이죠? 임차인이 갑입니다. 임차인.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냐는 말이죠. 언제까지. 지금 23년, 24년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 사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 있게. 가면 갈수록 원래대로 돌아오고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임차인도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간에 내가 집을 굳이 사지 않더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내가 전세든 월세든 간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여력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다주택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괜찮은 중요한 입지에 가격이 착한,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효율적인 매물들은 분명히 매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엘리트 미션 요즘에 다 주택자들 힘든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냐. 제가 말하는 다주택자는 2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짜잘하게 막 하시는 그런 분들 말고 원래 본격적으로 제대로 몸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꾼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하는 투기꾼들, 그죠? 저희는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투기꾼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금리가 올라도 어느 정도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도 강구하고 있고 준비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뭐 걱정할 그것도 없다.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말씀드리겠지만 실거주는 제휴입니다. 실거주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라든지 학군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마음에 끌리는 곳을 사시면 되는 거고, 저는 실거주 말고 투자용 아파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취득세가 완화되면, 자, 4%대잖아요. 4%대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월세를 돌리든 세를 주든 간에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다. 지금은 오피스텔 상가보다는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낫다. 저는 아파트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의 괜찮은 입지의 소형 아파트는 당연히 사도 된다. 괜찮다. 지금 취득세 감면됐기 때문에.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로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판단했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자신있게 매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많이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받은 것들을 이제 컨택을 해서 준비를 해놓는 단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준비해라, 공부해라, 준비해라. 그런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감면이 됐으니까, 이제 감면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와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 다 공포라고 해서 안 산다고 해서 멀리 하셔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위기를 기회로 보시고 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끝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좀 어필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점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좀 다주택자의 길로 가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어쨌든 부자의 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